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민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이를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분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구해주신 아이의 엄마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아이는 괜찮아요? 네, 덕분에. 연우는 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 얼굴, 저 눈, 저 미소,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도 연우를 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젯밤 한 번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신호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정은 작은 한식당 앞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우산을 접었다. 31살 이 식당에서 일한 지 3년째였다.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민정아,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사장님이 안에서 소리쳤다. 네, 사장님. 내일 봬요. 민정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을 나섰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다.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민정은 핸드폰을 꺼냈다. 오늘 읽지 못한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작은 소년이 뛰어오고 있었다. 6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작은 몸으로 허둥대며 달려왔다.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준호야, 거기서.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뛰어왔다.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다. 소녀는 차를 보지 못했다. 계속 뛰어왔다.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소년을 향해 다가왔다. 10m, 5m, 3m. 민정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핸드폰이 무릉덩이에 빠졌다. 민정은 전력으로 뛰었다. 횡단보도로 소년에게로. 비켜. 민정이 소리치며 소년을 감싸 안았다. 몸을 돌려 소년을 보호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민정의 등이 차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밀려났다. 소년을 안은 채 바닥으로 굴렀다. 고통이 밀려왔다. 등과 어깨,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으윽! 민정은 신음했다. 하지만 소년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소년은 울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무서워요. 괜찮아. 이모가 있어. 민정은 소년을 안은 채 옆으로 누웠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가 119 불러. 애는 괜찮아? 저 여자분이 다쳤어. 사람들이 달려왔다. 누군가 민정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민정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소년이 보였다.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아이는? 괜찮아요. 애는 안 다쳤어요. 다행이다.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 어둠이 찾아왔다. 병원이었다. 민정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커튼. 몸을 움직이려 하자 통증이 왔다. 등과 어깨가 특히 욱신거렸다.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기억나세요? 민정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비 오던 저녁, 달려오던 소년, 차. 아이는요? 그 아이는 괜찮아요? 네, 아무데도 안 다쳤어요. 당신이 구해주셨어요.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영웅이에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구했어요. 영웅. 민정은 그 단어가 낯설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대단하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타박상이 심하긴 하지만 며칠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간호사가 나가고 민정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아이를 구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정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병원식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세련된 옷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년. 어제 그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민정이 대답했다. 저는 어제 구해주신 아이의 엄마예요. 윤현우라고 해요. 아, 그러셨군요. 민정이 소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어제 그 꼬마구나. 괜찮아? 소년은 엄마 뒤에 숨었다.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연우가 소년을 앞으로 밀었다. 준호야,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소년이 작게 인사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연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한 거예요. 괜찮아요.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정의 얼굴을 봤다. 멈췄다. 눈이 커졌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 민정도 연우를 봤다. 이상했다. 연우의 얼굴 어딘가 낯익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익숙한 느낌이 들까? 저 괜찮으세요? 민정이 물었다. 아, 네. 죄송해요. 연우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계속 민정을 힐끔거렸다. 얼굴선을 훑었다. 이마, 눈, 코, 입.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민정은 불편했다.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연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 혹시 성함이? 김민정이요. 김민정. 나이는 실례가 안 된다면? 31살이에요. 연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가족은 계세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연우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우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소년이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연우가 소년을 안아 올렸다. 민정을 다시 봤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에요. 연우는 병실 문으로 향했다.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민정을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감사, 죄책감,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 다시 뵐게요. 꼭. 그리고 황급히 나갔다. 민정은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왜 자꾸 민정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봤을까?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은 알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그리움도 느껴졌다. 왜일까? 저 여자를 처음 봤는데 왜 익숙한 느낌이 들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착각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연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괜찮아? 준호가 올려다봤다. 응,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방금 본 여자, 민정.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연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3살 때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방금 본 민정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닮았다. 너무 닮았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다. 하느님, 연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집 가자. 배고파. 응, 그래. 가자. 연우는 준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연일까? 아니면 차에 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본가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연우는 창밖을 봤다.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본가,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했다. 40분 후 차는 큰 저택 앞에 멈췄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저택. 연우의 어머니, 윤정의 여회장이 사는 곳이었다. 준호야, 할머니 뵈러 가자. 응. 준호가 신나서 뛰어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사가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어머니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알겠어요. 연우는 준호를 거실에 두고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연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재는 넓고 조용했다.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큰 책상 뒤에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70대 후반, 하지만 여전히 위엄이 넘쳤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연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앉아도 될까요? 그래. 연우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준호는 괜찮아? 네, 다행히 아무데도 안 다쳤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윤정이가 안경을 벗고 연우를 봤다. 근데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 준호를 구해준 분이요. 응, 그분을 오늘 만났어요. 그래, 감사 인사했니? 네, 했어요. 근데 연우가 말을 멈췄다. 윤정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근데 뭐, 그분이 저랑 너무 닮았어요. 닮았다고? 네. 얼굴이, 눈이 모든 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의 표정이 굳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니? 김민정이요. 31살이고요. 31살. 윤정이가 천천히 되뇌었다. 가족은? 혼자 사신대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윤정이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다.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라고만.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어머니, 혹시,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정말로. 세상엔 닮은 사람 많단다. 그래도, 연우야. 윤정이가 연우를 똑바로 봤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니까 고마워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연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다. 준호 데리고 집에 가거라. 쉬어야지. 네. 그럼 들어갈게요. 연우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연우야. 뒤에서 윤정이가 불렀다. 네. 그 사람 민정이라고 했지. 어느 병원에 있니? 서울중앙병원이요. 알았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윤정이는 의자에 깊이 기댔다. 눈을 감았다. 31살. 혼자.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그리고 연우와 닮았다. 윤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윤정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다. 책장 뒤로 가서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두 소녀. 3살쯤 되어 보였다. 똑같은 얼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연필로 쓴 글씨. 민정 앤드 연우 마이너스 3세. 윤정이의 손이 떨렸다. 민정. 그 이름. 혹시 그 아이가. 윤정이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떠올랐다. 28년 전 작은 국수집이 있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주 가던 곳. 주인 부부는 친절했다. 그리고 쌍둥이 딸이 있었다. 민정과 연우. 하지만 어느 날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아이들. 윤정이는 한 명을 입양했다. 연우를. 하지만 민정은 그 아이는 친척에게 맡겨졌다고 들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윤정이는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했다. 두 아이를 모두 데려오고 싶었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것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다. 설마 그 아이가 지금. 윤정이는 앨범을 덮었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이었다. 윤정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차에 올랐다. 서울중앙병원으로.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윤정이는 창밖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8년 만이었다. 혹시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병원에 도착했다. 윤정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정의 병실 번호를 물었다. 3층 307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305호, 306호, 307호.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이는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윤정이는 그 얼굴을 봤다.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얼굴, 연우와 똑같았다. 아니, 어린 시절 사진 속 민정과 똑같았다.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윤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민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 윤정이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문 앞에 선 여자를 봤다. 70대로 보이는 나이하지만 위엄이 넘쳤다. 단정한 하얀 머리, 검은 정장, 곱게 편 어깨.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놀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이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민정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민정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다. 이마, 눈, 코, 입, 턱선. 하나하나 천천히. 민정은 불편했다. 저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민정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췄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윤정이가 손을 걷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구해주신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어보실게요? 네. 윤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 어릴 때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가족이요? 네. 부모님, 형제, 누구라도.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별로 없어요.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뒤로 친척 집에서 자랐고요. 3살. 윤정이가 되뇌었다. 부모님 성함은? 김철수, 박영이요. 작은 국수집 하셨대요.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았다. 그 부부였다. 친절했던 그 부부. 어려운 시절 윤정이에게 밥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딸. 쌍둥이 딸. 혹시 형제는 없었나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친척들도 별로 말 안 해줬어요. 그냥 혼자였다고만.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정이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손이요? 민정이 손을 내밀었다.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민정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을 펼쳤다.
왼손 손목 근처에 작은 점이 있었다. 윤정이의 숨이 멎었다. 기억했다. 28년 전 어린 쌍둥이를 봤을 때 두 아이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다. 왼손 손목 근처, 연우도 그 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민정도. 윤정이는 손을 놓았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가 민정이었다. 28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 할머니, 민정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윤정이가 억지로 웃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당신과 비슷했어요. 그래요? 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네. 바쁜 일이 있어서요. 윤정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정이 명함을 받았다. 윤정의 마이너스 대한그룹 회장. 민정의 눈이 커졌다. 대한그룹이요? 그 유명한? 네. 제가 감히 이런 분께 아닙니다. 당신은 제 손자를 구해줬어요. 당연한 겁니다. 윤정이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요?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윤정이가 손을 놓고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다. 민정이 명함을 보고 있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정이었다. 정말 민정이었다. 28년 만에 찾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연우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병원 갔다 왔다. 민정 씨를 만나셨어요? 그래. 연우가 숨을 죽였다. 어떠셨어요?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다. 연우야. 네.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윤정이는 천천히 병원을 나왔다. 차에 올랐다. 집으로.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윤정이는 창밖을 봤다. 28년.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민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채. 윤정이의 가슴이 아렸다. 미안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 1시간 후 저택에 도착했다. 서재로 들어갔다. 연우가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윤정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연우도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펼쳐봐라. 연우가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 어린 두 소녀의 사진. 똑같은 얼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연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너다. 그리고 윤정이가 사진을 가리켰다. 내 쌍둥이 언니 민정이다.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쌍둥이요? 그래. 그럼 제가. 너는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 28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를 입양했다. 그럼 민정 씨는? 내 친언니야. 연우는 앨범을 떨어뜨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준호를 구해준 사람이
내 언니였다. 연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윤정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8년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쌍둥이.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 28년 동안 몰랐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다. 3살. 너무 어렸다.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있었다. 어린 시절 가끔 꾸던 꿈. 똑같이 생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웃던 꿈. 그게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을까? 연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어 어린 시절 사진들을 넘겼다. 어머니 집에서 찍은 사진들. 혼자 있는 사진들.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어딘가에 또 다른 자신이 있었다. 민정. 연우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조용히 집을 나섰다.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로비는 조용했다. 간호사 몇 명만 당직을 서고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307호 앞에 섰다. 노크하려다 멈췄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정이 나왔다. 병원복을 입고 링거 거치대를 끌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연우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 민정이 놀랐다. 여기 왜 계세요? 연우가 일어섰다. 저 죄송해요. 너무 일찍 왔죠?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계셨어요? 조금 전에요. 거짓말이었다. 민정도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병실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창가에 도착했다.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저기,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제 어머니 오셨죠? 네,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민정이 연우를 쳐다봤다. 그냥 감사 인사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셨어요. 이상하다고요? 네. 계속 저를 쳐다보시고 손도 보시고 옛날 사람 생각난대요. 연우의 가슴이 뛰었다. 누구요?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연우는 민정을 봤다. 민정도 연우를 봤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저기,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상한 질문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데요?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손이요? 네. 민정이 손을 내밀었다. 연우가 민정의 왼손을 잡았다. 손목 근처를 봤다. 작은 점이 있었다. 연우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민정에게 보여줬다.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다. 민정의 눈이 커졌다. 어머, 저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두 사람은 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크기도 같았다. 위치도 정확히 같았다. 신기하네요. 민정이 중얼거렸다. 우연일까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저기,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3살 이후로는 거의. 꿈은요? 자주 꾸는 꿈 같은 거. 민정이 고개를 기울였다. 꿈이요? 네. 가끔 이상한 꿈 꿔요. 어떤 꿈인데요? 누군가랑 손잡고 있는 꿈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만 꼭 잡고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네. 저도 똑같은 꿈 꿔요. 누군가 손잡고 있는 꿈.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 혹시?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까? 모르겠어요. 결국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하게 익숙해요. 처음 봤는데. 저도요. 민정이 웃었다. 신기하죠? 이렇게 편한 게. 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저기, 민정이 말했다. 퇴원하면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드릴게요. 친구하고 싶어요. 저도요. 연우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도 흘렀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좋아서요? 네. 당신 만나서. 민정도 웃었다.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마주 잡았다. 왼손과 왼손. 점이 있는 그 손들. 28년 만에 다시 만난 손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준비가 필요했다. 들어가요. 추워요. 네.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다. 연우는 민정을 병실까지 바래다 주고 나왔다. 복도에서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307호 문이 닫혀 있었다. 저 안에 언니가 있었다. 28년 동안 잃어버렸던 언니. 연우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연우야. 어디니? 병원이에요. 민정 씨 만나러 왔어요. 그래. 어땠니? 확실해요. 손의 점도 똑같아요. 꿈도 같은 것 꿔요.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야지. 갑자기 말하면 놀랄 거야. 네. DNA 검사해야 해. 확실하게.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넌 민정이랑 친해져라.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연우는 병원을 나왔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언니.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준호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피를 나눈 언니가 있었다. 연우는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만나서 기쁘고 잃어버렸던 시간이 슬펐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시작. 그리고 가족이 되는 시작. 윤정이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어린 쌍둥이의 사진. 민정과 연우. 윤정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떠올랐다. 28년 전. 그때 윤정이는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다. 40대 후반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사업을 꾸려가던 시절이었다. 힘들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런 윤정희에게 작은 위안이 있었다.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국수집. 철순의 국수. 간판도 낡고 가게도 작았지만 국수는 맛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부부가 따뜻했다. 김철수와 박영희, 30대 중반의 부부였다. 윤정이가 돈이 부족할 때도 외상으로 밥을 먹게 해줬다.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지금은 드시고 힘내세요. 그런 따뜻함이 윤정이에게 큰 힘이 됐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다. 민정과 연우, 세 살배기 꼬마들. 똑같이 생겼고 언제나 손을 잡고 다녔다. 아줌마, 아줌마. 윤정이가 가게에 들어가면 두 아이가 달려왔다. 오늘도 왔어요? 네, 왔어. 윤정이는 두 아이를 안아줬다. 아이들은 웃었다. 해맑게. 윤정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예뻤다. 민정아, 연우야. 잘 커라. 건강하게. 네.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이 좋았다.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 절대 놓지 않는 손.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윤정이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다. 김철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윤정이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윤정이는 빈소 앞에 섰다. 영정 사진 속 부부가 웃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셔서. 윤정이는 절을 올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구석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민정과 연우. 아직 4살도 안 된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윤정이는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다. 민정아, 연우야. 두 아이가 윤정이를 봤다. 아줌마, 아줌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누가 돌볼 것인가. 친척들이 모였다. 윤정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맡아야죠. 둘 다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나눠서? 쌍둥이를 나눠요? 말들이 오갔다. 윤정이는 입을 열었다. 제가 맡겠습니다. 모두 윤정이를 봤다. 두 아이 다요?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두 명은 힘드실 겁니다. 혼자 사업하시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윤정이는 고민했다. 두 아이를 모두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다. 사업은 아직 불안정했다. 빚도 남아 있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엔 벅찼다. 친척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한 명만 데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한 명만요? 네. 다른 한 명은 제가 맡겠습니다. 윤정이는 망설였다. 쌍둥이를 떼어놓는 것. 그건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결국 윤정이는 연우를 선택했다. 민정은 친척에게 맡겨졌다. 그날 두 아이를 떼어놓던 순간 윤정이는 평생 잊지 못했다. 언니, 동생아. 두 아이가 서로를 불렀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같이 있어야 해. 떨어지면 안 돼.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윤정이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연우는 윤정이와 함께 차에 올랐다. 민정은 친척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갔다.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울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멀어졌다. 점점 멀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윤정이는 현재로 돌아왔다.
눈물이 흘렀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었다. 옳지 않았다. 두 아이를 떼어놓은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 안다. 28년. 민정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친척 집에서 잘 자랐을까? 사랑받았을까? 행복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힘들었을 것이다. 혼자였을 것이다. 윤정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입양 서류. 연우의 입양 서류.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어야 했다. 민정의 입양 서류. 하지만 없었다. 윤정이는 그 서류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연우가 들어왔다. 어머니, 왔구나. 연우는 윤정이 옆에 섰다. 앨범을 봤다. 이게 우리였구나. 그래. 왜 떼어놓으셨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쌍둥이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나도 알아. 잔인한 짓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연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니는 28년 동안 혼자였어요. 저는 여기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언니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윤정이가 연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 언니한테도 너한테도. 연우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언니한테 말해요? 천천히 해야지. 준비를 해야 해. DNA 검사요? 그래. 확실하게 해야 해. 그리고 언니가 받아들일 시간도 필요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제가 언니한테 말할게요. 괜찮겠니? 네. 제 언니니까요. 제가 해야죠. 윤정이는 연우를 안아줬다. 고맙다. 어머니도 같이 가주세요. 나중에. 그래. 꼭 가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28년의 무게를 나눠 짊어지며 그리고 이제 시작할 새로운 길을 준비하며 며칠이 지났다. 민정은 퇴원했다. 타박상이 많이 나아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민정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좁은 원룸이었다. 월세 40만 원. 식당 일로 간신히 버티는 곳.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다. 일주일 동안 비워둔 집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환기를 시켰다. 침대에 앉았다. 몸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설렜다. 연우. 자꾸 생각났다. 왜일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 익숙한 느낌, 편안함, 그리움.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생각 말자. 핸드폰이 울렸다. 연우였다. 여보세요? 민정 씨, 저 연우예요. 퇴원하셨어요? 네, 방금 집에 왔어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오늘이요? 네. 만나고 싶어서요. 안 되면 괜찮아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민정은 주소를 알려줬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정이 문을 열자 연우가 서 있었다. 손에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연우가 들어왔다. 작은 원룸을 둘러봤다.
민정은 괜히 부끄러워졌다.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늑해요. 연우는 소파에 앉았다. 민정도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우가 민정을 봤다. 뭐래?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요? 이렇게 편한 게 처음 만났는데. 민정도 웃었다. 저도요. 이상하게 편해요. 연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뭔데요? 민정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돈이 들어 있었다. 꽤 많은 액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민정이 황급히 돌려주려 했다. 받으세요. 병원비도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보험 처리됐어요. 그래도요. 일도 못 하셨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민정은 단호했다. 연우는 돈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민정 씨, 혹시 어렸을 때 살던 곳 기억나세요? 별로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친척분들은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구나. 연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저기, 혹시 어렸을 때 물건 같은 거 남은 거 있어요? 물건이요? 네. 사진이나 뭐든.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요. 친척 집에 몇 개 남아 있을 거예요. 어디세요? 인천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연우는 순간 당황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정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연우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다. 저 이만 갈게요. 푹 쉬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 앞에서 연우가 돌아봤다. 민정 씨, 네, 자주 연락할게요. 괜찮죠? 물론이죠. 연우는 웃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바람 맞아서. 연우는 황급히 돌아섰다. 민정은 문을 닫고 창가로 갔다. 아래로 연우가 차에 타는 게 보였다. 차 안에서 연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다. 민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연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연우는 인천으로 향했다. 민정의 친척 집 주소를 알아냈다. 어머니 윤정이가 찾아준 것이었다. 1시간을 달려 인천의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집들, 민정이 자란 곳이었다. 연우는 가슴이 아렸다. 언니가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김민정 씨 아는 사람인데요. 문이 열렸다. 50대 여자가 나왔다. 민정의 이모였다. 민정이를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우라고 해요. 민정 씨가 교통사고 나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민정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혹시 민정 씨 어렸을 때 물건 같은 거 남아 있나요? 이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왜요? 그냥 민정 씨가 찾고 싶어 하셔서요.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에 상자 하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모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먼지 쌓인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거요. 민정이 어렸을 때 거예요. 감사합니다. 연우는 상자를 받았다. 민정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연우는 차로 돌아왔다. 상자를 조수석에 놓았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작은 인형,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연우는 사진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 어린 민정이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다. 3살쯤. 연우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진.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연우는 손이 떨렸다. 이 사진, 어머니 집에도 있었다. 똑같은 사진. 뒤집어 봤다. 연필로 쓴 글씨. 민정 앤드 연우 마이너스 3세. 연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확실했다. 증거였다. 민정은 자신의 쌍둥이 언니였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연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확실해요. 뭐가? 민정 씨, 제 언니 맞아요. 사진 찾았어요. 똑같은 사진. 윤정이는 한참 침묵했다. 어디서 찾았니? 친척 집이요. 민정 씨 어렸을 때 물건들. 그렇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DNA 검사해야 해. 정확하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일단 집으로 와라. 사진 가지고. 네. 연우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뒷자리에 상자를 올려놓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28년의 비밀이 풀리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다. 민정은 점점 회복되어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연우가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연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연우였다. 어머, 언제부터 계셨어요? 조금 전이에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정이 물을 따라주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우는 한참 침묵했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민정 씨.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연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정에게 건넸다. 민정이 사진을 봤다. 어린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예쁘네요. 근데 이게 저 혼자가 아니에요. 민정이 사진을 자세히 봤다. 두 아이. 똑같이 생긴 두 아이. 쌍둥이세요? 네. 연우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민정의 손이 멎었다. 네. 민정 씨, 당신은 제 쌍둥이 언니예요. 민정은 웃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쌍둥이였어요. 28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외동이에요. 아니에요. 연우가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이것들 보세요. 당신 친척 집에서 찾은 거예요. 민정이 사진들을 봤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똑같은 얼굴의 아이. 이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저는 할머니, 아니 어머니한테 입양됐고 당신은 친척 집으로 갔어요. 민정은 사진을 계속 봤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던 느낌, 따뜻했던 느낌, 그리고 떨어질 때 울었던 기억. 저 기억나요. 조금. 정말요? 네. 누군가 떠나면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손을 놓기 싫었어요.
연우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리 그때 엄청 울었어요. 떨어지기 싫다고.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정말 당신이? 네, 저예요. 당신 동생 연우예요. 민정은 연우를 봤다. 닮았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걸. 하지만 확실한가요? 정말? DNA 검사예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민정은 망설였다. 저는 무서워요. 뭐가요? 만약 진짜라면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고. 민정이 울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왜 저는 몰랐어요? 연우가 민정을 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제 아들 구해줬을 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검사예요. 제발,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며칠 후 병원이었다. 민정과 연우는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네요. 네. 연우가 민정의 손을 잡았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요.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다시 병원에 왔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됩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받아봤다. 유전자 일치율 99.99%. 일란성 쌍둥이. 민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이네요. 정말. 연우도 울었다. 언니, 동생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8년. 긴 시간이었다. 서로를 모르고 살았던 시간. 이제 끝났다. 복도에서 윤정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두 자매가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다. 윤정이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했다. 다시 만나게 해줘서. 민정과 연우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응, 절대 안 떨어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왼손과 왼손. 점이 있는 그 손들. 어렸을 때처럼.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병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 너는? 저는 언니랑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다. 뒤에서 윤정이가 따라왔다. 멀리서 조용히. 아직 민정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곧 다가갈 것이다.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가족이 될 것이다. 석양이 두 자매를 비췄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림자.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민정과 연우는 거의 매일 만났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다. 민정은 연우의 집에도 자주 갔다. 준호와도 친해졌다. 이모.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준호야, 오늘은 뭐하고 놀까? 공룡놀이. 민정은 웃으며 준호와 놀아줬다. 자신에게 조카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윤정이었다. 연우의 어머니, 아니 자신을 입양하지 않은 그 사람. 민정은 아직 윤정이를 만나지 못했다. 만날 용기가 없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연우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내일 시간 있어요? 응, 왜? 어머니가 만나고 싶대요. 민정은 침묵했다. 언니? 응, 들어. 어떻게요? 만나줄 수 있어요? 민정은 한참 생각했다. 알겠어. 만날게. 정말요? 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오후였다. 민정은 윤정희의 저택 앞에 섰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큰 집.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다. 긴장되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연우가 나왔다. 언니 왔어요. 응. 어머니 서재에 계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다. 연우가 노크했다. 어머니, 언니 왔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다. 윤정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민정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다. 왔구나. 네. 앉아라. 민정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연우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윤정이와 민정, 두 사람만 남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28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 찾지 않아서.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희 부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밥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 민정은 조용히 들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너희 자매를 지켜주고 싶었다. 두 명 다. 하지만 윤정이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때 부족했다. 돈도 여유도. 두 아이를 키울 힘이 없었어. 그래서 저를 포기하신 거군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 내 잘못이다. 알면서도 그러셨어요? 그래. 왜요? 쌍둥이를 떼어놓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면서도 윤정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정이 일어섰다. 저는 28년 동안 혼자였어요.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근데 알고 보니 동생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풍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인생은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안다. 변명할 수 없어. 다만, 윤정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입양 서류다. 내 입양 서류. 민정이 서류를 받아봤다. 미완성이었다. 서명이 없었다. 28년 동안 이걸 보관했다. 언젠가 너를 찾으면 완성하려고. 윤정이가 민정을 봤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정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이 되고 싶다. 윤정이가 무릎을 꿇었다. 민정이 놀랐다. 뭐 하세요? 제발, 기회를 줘. 이제부터라도 너희 자매를 지켜주고 싶다. 윤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내 부모님께 약속했어.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 이제라도 지키고 싶다. 민정은 윤정이를 내려다봤다. 70대 노인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가슴이 복잡했다.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워할 수 없었다.
일어나세요. 민정아,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민정이 눈물을 닦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라. 시간을 줄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니? 연우는 제 동생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자매다.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어. 민정이 문으로 향했다. 돌아서기 전에 멈췄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민정이 나갔다. 복도에서 연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준호가 뛰어왔다. 이모, 준호야. 민정이 준호를 안아 올렸다. 이모, 오늘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세 사람은 정원으로 갔다. 윤정이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다. 민정이 준호와 웃으며 놀고 있었다. 연우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윤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아서. 석 달이 지났다. 민정은 점점 윤정이에게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윤정이, 연우, 민정, 그리고 준호.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그래, 많이 먹어. 윤정이가 웃었다. 민정이 조용히 윤정이를 봤다. 윤정이도 민정을 봤다.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다. 말은 없었지만 통하는 게 있었다. 식사 후 정원을 산책했다. 연우와 준호가 앞서 걸었다. 민정과 윤정이가 뒤따라 걸었다. 민정아. 네. 고맙다. 뭐가요? 기회를 줘서. 민정이 윤정이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앞에서 연우가 돌아봤다. 세 세대가 함께 걷고 있었다. 윤정이, 민정과 연우, 그리고 준호. 피로 이어진 가족.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함께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로 겹치고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모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 다시 만난 딸들을, 이제는 함께인 가족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정은 웃었다. 28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함께할 시간의 시작. 가족으로서의 시작. 민정은 연우의 손을 잡았다. 연우도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이번엔 정말 놓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나시는 의견이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